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 봤었던 내용을 정말로 깔끔하게 딱 중요한 내용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비동사를 만나기 전에 기초 다지기라고 해서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비동사를 각각 어떻게 쓰는지,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는 강의 중간에 제가 이제 물어보고 답했었던, 재미나이와 묻고 답했었던 내용까지도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클래스입니다. 이 채널은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제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 공부를 하거나 지금 일을 할 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추구를 했었고, 지금은 AI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예전에 제가 공부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 딸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쉽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AI로 스마트하게 영상 강의 정복하기, 재미나이 캔버스 활용법으로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 만들었는지, 어떤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I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구글? 이메일은 써본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주요 대상이기는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 방법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AI나 구글 서비스를 써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탁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많이 보시잖아요. 그 동영상 강의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자료를 완성하고 저장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BS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여시고 구글 검색창에 EBS 중학, 중학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EBS 중학 프리미엄이 나오죠. 클릭.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EBS에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제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학교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BS 중학 뉴런은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강좌를 각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별로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제 어떤 출판사를 쓰느냐가 다 다르고 그 출판사별로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과서 첨부서 강좌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희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학년을 중학교 1학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영어 그리고 출판사를 지학사로 선택을 한번 해보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출판사에 나오는 동영상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기말고사 특강 뭐 이렇게 있고 총 12강, 뭐 11강,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 만점 라인이 36강.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네요. 이것들이 교과서 위주의 풀이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특강 동영상 강의들이네요. 1학년 1학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들 이제 학습하기 버튼들이 나 있는데 이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학습하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동영상 학습방 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그 학습방에 담으시면 이쪽 학습하기의 버튼이 활성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동영상 강의 하나를 저희가 수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틀면 동영상이 나오면서 강의가 진행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막을 추출을 해서 그 자막을 저희 AI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자료로 변환하는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한 자료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쉽게도 AI는 이 동영상 자체를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막을 한번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F12 버튼을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옆에 뜨거나 새로운 창이 뜨게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를게요. F5.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시면 실제로 저는 필터를 걸어서 이렇게 하나만 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화면에서 띄워주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제가 필터로 자막을 추출을 해볼 거예요. 자막은 주로 확장자명이 SMI로 끝나거든요. SMI를 검색하시면 여기 이름이 하나 검색되죠. 누르시면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복사를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새로운 창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V, 엔터 누르시면
이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자막, 이 자막을 다 저희가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막을 전체를 복사를 하시는데 해서 드래그 하시는 거는 힘드니까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어, 저희 메모장을 한번 열어서 이 메모장에 컨트롤 V 넣기를 하신 다음에 뭐 맨 위에 줄은 사실 필요가 없죠. 네, 뭐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이것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중1 영어 식으로 저장을 하고 다음에 제미나이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제미나이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앞에 프롬프트 창만 덩그러니 있죠? 당황스럽게. 여기에다가 저희가 질문할 것을 작성을 해서 물어보면 제미나이가 대답을 해주게 될 거예요. 요 오른쪽 밑에는 2.5 프로라고 적혀 있는데 모델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5 프로가 선택이 되어 있고 2.5 플래시는 사고 과정은 조금 줄이는 대신에 대답을 조금 더 빨리 해주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2.5 프로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부자잖아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업로드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하면 직접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줄 수도 있고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라고 하면 구글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둘 다 같은 기능인데 실제 로컬에 있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줄 것이냐 가상의 드라이브인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줄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눌러보면 리서치, 그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생성하기, 캔버스, 가이드 학습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거는 사실 캔버스 말고는 뭐 다른 기능은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후에도 차근차근 제미나이나 구글에 대한 다른 것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EBS에서 자막을 추출했었죠. 그 자막을 입력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여기에 도구를 저희 캔버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해준 텍스트를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쳐봅시다. 실제로 요약을 영어로 해주네요. 그러면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요청을 합시다. 한국인 사용자야, 나를 위해서 한국어로 수정해줘. 그러면 제미나이가 다시 한국어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 내용을 보니까 비동사에 중점을 둔 영어 수업 대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정답을 뭐 퀴즈 냈었던 거를 정답을 확인을 먼저 하고 기초 개념인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주로 그 비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만들기라는 버튼이 생겼죠.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포그래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니까 인포그래픽이 완성됐어요. 뭐 물론 저는 편집을 해서 빨리 다 만들어진 거를 이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누르면 이 코드를 직접 다 이제 제미나이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어떤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문법은 왜 배워야 되나요? 문법은 축구의 규칙과 같아서 축구의 규칙을 알면 축구가 더 재밌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실제로 선생님이 했을 수도 있고 저는 동영상을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적어줬고 비동사를 만나기 전에 기초 다지기 품사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줬나 봐요.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I am, he나 she나 is은 is, you나 we나 they는 are를 쓴다. 이런 것들도 가르쳐줬었고 비동사의 활용에서 부정문은 앞에 not을 붙인다. 그 줄임말로 각각 ant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를 알려줬고 비동사의 활용법으로 의문문을 사용을 할 때는 그 둘의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퀴즈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실제로 공부하기 좀 쉬운 노트 필기 형태로 바꿔줬어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는 공부하는 중간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희는 여기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꿀팁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이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직접 글로 치시는 것보다는 오른쪽 아래에 마이크 사용이라고 있죠.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면 직접 말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be good at 이것은 무엇을 잘하다 라고 나는 지금 배웠는데 나는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라고 단어를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있다, 굿, 좋은 혹은 나는 이다, 좋은, 나는 좋은이다, at 이 전치사는 또 왜 들어가는 거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게요.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수학의 등호와 같다. 그래서 I am happy,
는 행복한 상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 신분.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네요. 그리고 굿은 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줬었어요. 아래 호기심 해결이라고 해서 너는 수학에 좋은 상태야? 방금 저희가 질문하고 대답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또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데이트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be good at은 무엇 무엇을 잘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인포그래픽을 저희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하기가 있죠. 이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링크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 주소 창에 쳐주시면 이 인포그래픽을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창을 열고 복사한 거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인포그래픽을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공유 버튼에서 컨텐츠 복사를 누르시는 겁니다. 이 컨텐츠 복사를 누르면 여기 원본 코드가 있죠. 이 원본 코드가 복사되는 거예요. 이 원본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저희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개설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 주소만 계속해서 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과거에 포스팅했었던 내용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스토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고 티스토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티스토리도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누르시고 혹은 뭐 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글쓰기를 따로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시고 중1 영어 1강, 그리고 여기 글을 쓰실 때 오른쪽 상단에 기본 모드 마크다운 HTML이 있는데 이 HTML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한 것을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했더니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닫아주시고 여기에서 완료, 뭐 공개하셔도 되고 비공개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시면 새로운 글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컬 컴퓨터에 직접 저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공유 버튼에서 컨텐츠 복사 아까 누르셨던 것과 똑같이 누르시고 다음에 실행 버튼에서 메모장을 여시는 겁니다. 메모장.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 단 이것을 저장하실 때 적당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텍스트 문서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 모든 파일 이렇게 해놓고 중1 영어 뭐 이름을 설정하신 다음에 뒤에 .html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코딩은 기본값이 UTF-8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자, 해당 위치로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이 하나 완성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컴퓨터에 차곡차곡 HTML을 쌓으시는 방법, 이 방법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자막을 추출을 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제미나이 등의 AI를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까지 배우셨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